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한 지구학의 새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고3 지구학2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 나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개념 정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뭐 나름 평이한 문제 같았어요. 자, 그림 가는 흑연을. 자, 왼쪽이 흑연이고요. 오른쪽은 고령토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흑연과 고령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의 문제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광상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우리 지구의 자원에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서 옳은 설명 한번 골라보는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가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흑연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는 화성 광상에서 산출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상 중에서 화성 광상도 있고 퇴적 광상도 있고 변성 광상도 있는데, 흑연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흑연은 과연 무슨 광상입니까? 라고 했을 때 화성 광상인가요? 아니죠. 흑연하게 되면 바로 무슨 광상? 변성 광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변성 광상이냐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구분 짓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변성 광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흑연이라든지 활석이라든지 성면과 같은 그런 경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변성 광상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런 광석들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변성광상이니까 기억 어때요? 이거 화성광상에서 산출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 찜찜함 2% 부족해. 이거 변성 맞았나? 맞는 것 같은데 좀 찜찜한데 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니까 개념을 보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도자기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고령토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광물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곳에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까요? 가와 나는 비금속이다.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요? 비금속이죠. 뭐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금속 광물 자원들이 되겠고요. 뭐 흑연이라든지 고령토, 석회석 이런 친구들은 모두 뭐에 해당된다? 비금속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그러면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약간 이제 평이했었고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딱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떠올리셔야 돼요. 해륙풍. 그렇죠. 해륙풍이 먼저 떠올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 순환의 규모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떠올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 어느 정도 영역에서 이 친구가 등장하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뒤에 이제 대기 파트, 우리 천체 넘어가기 전에 보면 대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해륙풍이 나타나는 어느 해안 지역에서 기압의 연직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압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해륙풍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해풍인지 육풍인지를 좀 찾으셔야 되겠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1000헥토파스칼이 됩니다. 기압이 1000. 위쪽으로 가면 기압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기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B는 1000보다 높은 기압, A는 1000보다 낮은 기압. 즉 B에서 A 쪽으로 뭐가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겠고요. 해륙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해풍인가요? 육풍인가요? 바다에서 육지로. 그렇죠. 요거 해풍이 되겠습니다. 혹시 해풍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낮에 부는 바람. 낮이면 햇볕에 의한 가열이 강하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비열이 비교적 낮은 육지는 빨리 가열이 되게 돼요. 빨리 가열이 되게 되고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서 연직 방향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바다에 비해서. 바다는 연직으로 등압선 간격 좁죠? 이렇게 좁고요. 육지 쪽은 넓게 나타납니다. 육지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고요? 가열이
많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은 우리가 편서풍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요. 저위도에서는 말이에요.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가 높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따뜻하고 뜨거운 지역은 공기가 많이 팽창이 된다. 여기서도 보시면 위쪽으로 할 때 기압, 낮은 기압들이 있잖아요. 낮은 기압이 등장하는 것이 저기도 훨씬 높은 데서 등장하는 거.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보면서요. 꼭 해륙풍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파트도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바람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부나요?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부나요? 그렇죠. B에서 A로 불게 됩니다. A에서 B로 분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자, A가 B보다 어때? 높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방금처럼 요거는 해풍이니까 낮이고 낮에는 가열이 많이 되니까 A가 B보다 기온이 높은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두 번째로 이런 얘기도 해줬잖아요. 이 지역이 가열이 됐기 때문에 연직으로 등압선이 되게 넓게 나타나 있구나. 거꾸로 연직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널찍널찍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A 지역이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어요. 자, 니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상현상은 미규모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미규모는 아니죠. 미규모와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나게 돼요. 뭐 수분 내로 끝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난류, 조그마한 소용돌이, 공개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미규모고요. 지금 해륙풍, 상곡풍, 뭐 뇌우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중간 규모. 자, 중간 규모 정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 하나만 이렇게 정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질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냥 보니까 지질도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질도는 그래도 편하게 주양과 경사를 기호로 표시를 해줬어요. A와 B와 C층이 있는데, D층도 있구나. 이렇게 D층도 있는데 보시면은 A층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표시를 딱 해놨어요. 이거 수직층이야. A는 수직층이야. 이런 표시 해놨고요. 그 다음에 C는 이런 기호로 여기 또 표시해놨죠. 수평층이라고 표시해놨어요. 게다가 표시해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등고성과 나란하게 지층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C와 같은 경우는요. 나머지 B나 D나 A와 같은 층을 모두 끊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C는 부정합으로 A와 B와 D를 아마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결정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아마 C가 가장 마지막에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C는 수평층이고요. B와 D는 경사층이 되겠고요. 경사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약간 어느 방향이죠? 거의 남쪽. 남서인데 남남서 방향 정도로 경사 방향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양도 잘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주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B와 D의 경계인데요. 여기 560m 있죠? 자, 여기 560m 있어요. 자, 쭉 가다 등고선 560m B와 D의 경계선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BD 경계서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560m 고도에서의 주향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점 찍고요. 여기다가 점 찍고요. 자, 어떻게 되나요? 540m 고도에 있는 주향선. 자, 주향선 딱 그어보니까 여기 기호랑 어때요? 정확하게 맞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번 문제 어느 정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 수평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수평층 나타나나요? 그렇죠. C가 수평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B나 D, A와 같은 친구들을 다 끊고 있는 부정합 형태로 이제 덮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어때요? 수평층이 나타난다? 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B층의 주향은 NS입니다. 자, B층의 주향은 거의 동서 방향이에요. 자, 니은에서 NS라고 하게 되면 주향선이 어떻게 가야 돼요? 남북으로 쭉 가야 되는 게 주향선이죠. 지금 선생님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게 주향선이에요. 자, 여기 기호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주향선이에요. 주향선. 그래서 이제 주향선이 NS는 아니고요. 어디에 좀 더 가깝냐면 EW에 가깝다. 혹은 뭐 정확하게 뭐 각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북쪽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약 몇 도 쭉 이만큼 얼마 정도 될까? 한 80도 정도 될까? 자, N 80도 W 이런 형태의 주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80도는 선생님 그냥 대략적으로 뭐 여기 좀 되겠군 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눈대중으로 얘기하는 값입니다. 적어도 NS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틀린 보기 가주시고요. 딕은 경사각을 따지고 있어요. 누가 경사가 가장 심한가요? 라고 했을 때 CBA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C 적어 넣고요. 그 다음에 B 적어 넣고요. 그 다음에 A 적어 놓을게요. 자, A층의 경사각도 얼마예요? 자, A층의 경사각도는 수직층이죠.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경사각은 얼마? 90도가 됩니다. C층은 수평층이라 그랬죠.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경사각도 얼마? 0도 되겠죠. C층은 0도. 자, 그럼 B층은 얼마인가요? 자,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0과 90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수평층도 아니고 수직층도 아니고 경사층이기 때문에 중간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경사각을 비교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C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B예요. A가 제일 작아요 라고 디귿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보기 어때? 요거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만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정확하게 이제 빠르게 나오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560, 540. 자, 여기 고도가 높아지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요. 선생님 요렇게 할게요. 여기가 골짜기 구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능선 형태가 아니라 골짜기. 만약에 물이 있다면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골짜기 구조거든요. 이 골짜기 구조는 특히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이 문제에다가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인데 니을 딱 해놓고요. B와 D 중에 누가 먼저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D와 B의 경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자, BD 경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누가 밑으로 깔린 건지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잘 그려보세요. 항상 자, B, D 그럼 주향의 거의 직각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긋고요.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를 Y로 둘게요. XY. 자, X쪽이 지대가 높은 거 맞죠? Y쪽은 지대가 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오른쪽에 XY 단면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가 X, Y. X쪽이 지대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자면 아마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 지금 내가 단면을 그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단면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D의 경계가 어디 있냐면 B와 D의 경계 거의 여기 끝에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BD 경계가 어떻게 갈지. 왜냐면 이걸 판단하게 될 때 경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로 판단을 해주는 거냐면 요 주향성들을 잘 보시면 돼요. B와 D의 경계인데 540m 있는 주향선이 지금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근데 이게 540m에 있는 이렇게 쭉 수평의 선이잖아요. 이 선이 내가 그리고 싶은 단면과 만나는 점이 아마 540m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지역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540m 등고선이고요. 여기는 560m 등고선이기 때문에 지금 요 위치는 주향선이 540m 고도에 있지만 지형을 보고 있자니 훨씬 낮은 고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540m의 주향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형 위쪽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560m 주향선도 마찬가지로 저기 위쪽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구조냐면 이런 형태의 구조인 거예요.
원래 요렇게 B와 D의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누구? 자,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D. 이렇게 있는 구조가 되고요. B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 D가 위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번 문제고요. 물론 문제는 쉬웠지만 골짜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요 단면을 그리고 B와 D의 선후 관계를 파악해 주는 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암석 박편을 탐구하는 것이다. 관찰하는 것이다. 탐구 과정이고요. 가나다라 마가 있고 여기 뭐 기역도 있고 니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일단 평광현미 광원을 켜고요. 밑에 이제 빛을 이렇게 쫙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넣은 상태에서 접안 렌즈로 관찰하여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아, 그러니까 빛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이 안 올라오나요? 자, 직교 니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광원을 켜고요. 사실은 이제 뭐 위에 평광판 A, B 있지만 B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A를 빼놓고 빛이 잘 들어오는구나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광원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빛을 켜고 광원을 켜고 먼저 환하게 잘 보이는군. 그 다음에 평광판 A를 딱 넣고요. 그렇죠. 완전히 차단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기각은 뭐냐면 평광판 A예요. 상부 평광판을 넣고 완전히 직교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제 박편을 넣고 상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것을 뺀 상태에서 상부 평광판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 니콜 상에서 관찰하는 거죠. 재물대를 회전하면서 박편을 관찰합니다. 아, 그러니까 라는 뭐냐면 개방 니콜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자 평광판에 상부 평광판을 이제 넣고 관찰하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박편을 관찰합니다. 직교에서 관찰하겠다. 간섭색이나 소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탐구 과정은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탐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탐구 결과는 1과 2가 있고요. 1의 경우는 0도, 30도, 여기도 0도, 30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1과 2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네요. 밝죠? 어둡죠?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개방 니콜에서 본 거예요. 개방 니콜에서 관찰한 거고요. 우리 가나다라 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라와 같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상부 평광판 넣은 거죠. 그죠? 직교 니콜에서 관찰을 하겠어. 뭐가 되겠죠? 가나다라 마에서 관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옳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틀린 거 찾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1번 평광판 A는 기역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역에 넣어야 될 건 뭐냐면 상부에 있는 평광판 A였죠. 그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을게요. 틀린 거 찾는 거 제가 틀린 거 체크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니은은 평광판 A와 B가 직교 상태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 그럼요. 확인을 딱 하고 제대로 차단되는 걸 만약에 차단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이 평광현미경을 수리를 맡긴다든지 혹은 뭔가 또 다른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결과 1은요. 여기 왼쪽에 있네요. 그죠? 결과 1은 라 과정에서 관찰한 것이다. 그렇죠. 직교 니콜, 개방 니콜 중에서 개방 니콜에서 관찰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 과정은 직교 니콜이죠. 그죠? 광물의 간섭색이 관찰이 된다. 그렇죠. 요것도 간섭색, 소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번 A는 자 1, 2, 3, 4, 5가 다 맞아 1, 2, 3, 4가 다 맞아요. 5번이 아마 틀린 보기인 것 같은데 A는 빛이 투과하지 되지 않는 광물입니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개방에서도 지금 보면 통과가 된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30도 각도에서는 재물대가 30도 각도에서는 지금 통과가 거의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는 통과가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통과 안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해놔도 빛이 통과가 안 돼서 뭐 밝게 보이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직교에서도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확인할 수 있냐면 광학적인 이방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우리 빛이 투과되지 않는 광물, 불투명 광물이다라는 의미로 5번을 이야기했고요. 이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해파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해파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 거냐면 뭐 저기 먼 바다에서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냐면 L이 뭐냐면 여기에 동시에 마루가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읽어볼게요. 해저면이 경사진 해역을 나타낸 것인데 마루가 L선을 동시에 통과하는 어느 천해파가 북쪽으로 쭉 저쪽이에요. 진행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 마루가 동시에 다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북쪽 C는 A 쪽으로 D는 B 쪽으로 지금 출발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들이 모두 천해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에서 B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수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C에서 A 쪽으로 가겠지만 수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더 빠르죠? C 쪽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파의 속도 V는 루트 어떻게 되죠? 천해파니까 GH 물론 심해파도 알아두셔야 될 루트 2파이 분의 GL 형태로 표현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야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 해파는 B 지점보다 A 지점에 먼저 도달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해파가 전달이 되게 될 때요, 지금 현재 D 쪽은 느리고요, C 쪽은 빨라요. 왜냐면 수심이 깊으니까. 물론 C에서 출발한 해파가 A 쪽으로 가진 못하겠죠. 왜냐면 가다가 보면은요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어때요? 이쪽으로 가긴 가겠구나. 죄송합니다. 쭉 가겠지만 빠른 속도로 여기 마루에 해당하는 선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쪽은 느리니까 얘는 한 이만큼 가는 동안에 이 친구는 이만큼까지 가 있겠네요. 그럼 마루에 해당하는 마루선이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으로 딱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북쪽으로 가지만 마루가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마루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B 지점보다 A 지점에 먼저 도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어때요? 맞는 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C 지점에서 표층의 물 입자는 자 천해파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운동은 아니죠, 그죠? 타원 운동해야 됩니다. 물 입자는 타원 운동을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맞는 복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D 지점에서의 해파의 속도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미터와 세크랑 이런 형태의 단위, 미터와 초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루트 해주시고요. 중력 가속도에 얼마? 10 숫자만 사실은 넣어주셔도 돼요. 정 궁금하시면 단위도 그대로 넣어줄게요.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수심 얼마? 1000 하나 둘 셋 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 10과 그 다음에 1000 곱하면 많이 되겠고요. 루트 바깥쪽으로 나오겠네요. 얼마? 100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단위도 사실은 뭐 하셔야 되죠? 루트. 자,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자, 그러니까 T에서 아마 해파가 전달되는 속도는 100m per 세크 되겠습니다. 100m per 세크야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도 어때요? 정답.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우리 광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6번도 나름 좀 평이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6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표는 광물 A, B, C가 있고요.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낸 건데 A, B, C는 석영, 흑음모, 황철석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누가 석영이고 황철석인지 그리고 흑음모였나요? 예, 흑음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게 아마 석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굳기가 7이고요. 무색이고요. 그 다음에 석영 깨지고 있습니다.
유리와 같은 광택을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석영이군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A와 B는 완전히 서로 이제 다른데요. A 같은 경우는 금속 광택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황철석이 되겠습니다. 황철석. 금속 광택. 유리 광택이고요. 흑운무가 유리 광택인가요? 라고 하는데 흑운무도 잘 보시면 아주 까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들어요. 그래서 유리 광택이라고 합니다. 한 방향에 쪼개진 가지고 있죠. 그죠? 굵기, 흑색 나오니까 요거 이 친구 가운데 흑운모라고 하시면 이 문제 끝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기억. 자, A는 원소 광물이다. 틀렸죠? 원소 광물이라는 건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로. 뭐 금, AU.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하나로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게 금 원소 광물이에요. 뭐 흑연, C,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C, 탄소 하나로 되어 있는데 황철석은 그렇지 않겠죠. 황철석, 철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소 광물 아닙니다. 여기 원소 광물 아무도 없어요. 그죠? B와 C 같은 경우는 또 규산형 광물에 규소, 산소 들어가 있는. 그다음 두 번째, B에서는요 한 방향의 쪼개짐이 나타납니다. 오, 이거 맞는 이야기 같다, 그죠? 흑운모고요, 한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야, 디귿에서 이런 거 한번 밑줄 쳐놔보세요. 방향에 따른 결합력의 차이. 자, 이쪽 방향으로는 결합이 강하게 되는데 이쪽으로는 약하게 돼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약한 방향으로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쪼개짐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디귿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결합 구조에서 방향에 따른 그 결합력의 차이는 C가 B보다 크다. 자, 이 차이가 크면 강한 결합력과 약한 결합력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쪼개지는 거예요. 석영과 같은 경우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방향에 따른 결합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결합력의 차이는 B가 커야죠. 근데 C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답이 되겠고요. 답은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거대 구조. 은하장성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거대 공동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림은 은하장성과 거대 공동을 포함하는 우주의 거대 구조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역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했는데 A가 지금 은하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죠. 그죠? 은하장성이 되겠고요. B가 지금 빈 공간이에요. 그죠? 거대 공동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뭐라고 했나라고 볼게요. B는 거대 공동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대 공동의 일부야. 그래서 거대 공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은하가 거의 없어요. 물질이 아주 없고 거의 진공에 가까운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진공 상태보다 훨씬 더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어때요? 거대 공동입니다. 공동의 일부입니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자, 여기 거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B는 이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B는 지금 어디쯤에 해당하나요? 라고 하면 8억 광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A는 어디쯤에 해당되나요? 라고 했더니 한 11억 광년 정도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멀리 있죠? A가 B보다 멀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암흑물질은 어느 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질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빅뱅 이후에 우주가 빵 하고 터져서 팽창을 하잖아요. 이때 아주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 이런 것들, 인력,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든 친구들,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게 되죠? 바로 암흑물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이 뭐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빠른 팽창에도 불구하고 은하들, 물질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쫙 모아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아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은하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죠.
은하장성 쪽에 암흑물질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은하장성 쪽이 거대 공동보다 암흑물질이 많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디귿에서 왠지 거꾸로 해놨을 것 같아. 암흑물질은 A보다 B에 밀집이 되어 있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이 은하가 아니군요. 성단이죠. 자, 성단까지의 거리를 구해합시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성단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우리 은하 내에 어떤 성단의 색 등급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단이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표준 주계열의 색 등급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선을 딱 줬어요. 그죠? 뭘 줬냐면 색지수가 0.5인 친구가 표준 주계열상에서 4등급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성단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한 0.5 정도의 색지수를 가지는 친구가 겉보기 등급으로 10등급 정도 가지고 있네요.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해낼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지수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요. 거리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특이한 건 아니긴 한데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물어볼 때 거리 지수를 5, 0 혹은 5 혹은 10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는 거리 지수 얼마 나왔어요? 지금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딱 뺐을 때 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6에 해당하는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6에 해당을 해서 정확하게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거보다 크니 작으니 정도 딱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거리 지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그 거리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10파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로그 R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거리 지수가 5가 된다면 플러스 5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리는 얼마가 되겠죠? 100파섹이 됩니다. 왜? 로그 R이 2가 될 테니까. 자, 거리 지수가 얼마? 10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몇 파섹이 되죠? 1000 하나, 둘, 셋 파섹이 되겠습니다. 왜? 로그 R이 3이 될 테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게 되면 이 친구는요. 지금 100에서 1000파섹 사이쯤에 위치하겠군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색등급도 나타냈고요. 이 성단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보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산계성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그렇죠. 자, 대부분 어때요? 주계열과 거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죠. 그죠? 주계열과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계열성에 있는 산계성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구상성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나야 되냐면 수명이 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광도가 작고요. 표면 온도가 낮고요. 좀 조그만한 별들은요. 주계열성에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질량이 큰 별들은 이미 진화해서 다 사라져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되는 별들은 이렇게 거성까지도 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간다고 우리 산계성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점근 거성열과 수평열과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와 주어야 바로 구상성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별들이 주계열에 위치하고 있는 산계성단이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단까지의 거리는 1킬로파섹. 1킬로파섹은 얼마예요? 킬로예요. 킬로. 킬로라는 말이 적히게 되면 1000배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킬로파섹은 1000파섹을 의미하는 거고요. 1000파섹보다 가깝다. 그렇죠. 자, 이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성단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전향점의 색지수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기는 전향점이 뭐 거의 대부분 다 주계열성인 것 같고요. 주계열을 떠나가는 별들은 아마 저기 거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수명이 짧은 위에 있는 질량이 큰 별들, 실제로 밝은 별들은 다 주계열을 떠나가게 되죠. 주계열에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전향점, 떠나가는 곳은
점점 낮은 위치까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색지수가 전향점에서의 색지수가 커진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죠?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우리 기조력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기조력 조석 현상이고요. 지금 A, B, C 위치, D 위치까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달의 위치가 약간 다른 방향에 있죠. 우리 자전 축은 이렇게 있고요. 달은 이쪽으로 쭉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선을 하나 그을게요. 우리 지구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뭘 그었냐면 요 지역이 현재 만조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확 잡아 끄니까. 자, 이렇게 요 지역은 뭐냐면 간조. 왜냐면 해수가 달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 끈 거예요. 이쪽으로 쭉 잡아 당겼기 때문에 이쪽에 물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요 영역은 물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럭비공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길은 위도별로 나타나는 조석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A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나타나는 일주죠. 그 다음에 B와 C 같은 경우는 이때 만조는 되게 높았는데 이때 만조는 높이가 낮네. 여기 만조에서 간조까지 시간이 조금 짧게 걸렸는데 간조에서 만조까지 조금 길게 걸렸네. 자, 시간도 조금 차이 나는 혼합조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와 같은 경우는 반일주죠. 반일을 주기로 만조였다가 1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뭐 정확히 12시간 25분 정도 되겠지만 다시 또 만조가 나타나게 되는 반일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달에 의한 기조력으로 인해 수면의 부품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시고요. 달에 의한 기조력 이외의 조석 변동 요인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형적인 거나 혹은 뭐 해안선이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진 않겠다. 달에 의한 그 기조력만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에서는 일주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다 그죠? 하루에 한 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만조, 간조, 만조. 기억 정답. 맞는 보기. 두 번째. 자, C에서는요. 만조일 때 B에서는 간조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왜냐면 달이 이쪽으로 쫙 잡아 끌었으니까 이쪽 양쪽이 달 쪽, 달 반대쪽이 만조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뭐가 되냐면 간조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간조 지역.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맞아요? 만조일 때 간조일 때 둘 다 만조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C에 해당하는 만조는 좀 높이가 해수면이 높이까지 올라왔는데 B에 해당하는 만조 시간대는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연속된 두 만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C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자, 연속된 두 만조예요. 자, 연속된 두 만조니까 어디를 비교하세요? 라고 하면 C는 요 지역과 요 지역에서 만조 높이 차이를 비교하세요. 그래도 좀 난다 그죠? 이때 만조는 그렇게 높지 않고 이때 만조는 높습니다. 근데 D 지역은 이때 만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연속된 두 만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C 지역이 큽니다. 자, C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예,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지균풍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안 주어져 있고요. 기억이 지금 기압이 높은지 낮은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서는 지상풍이, 지균풍이 아니었네요. 지상풍이었네요. 자, 지상풍이 불 때 공기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 바람이 아니었네요. 그죠? 이거 바람으로 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전향력이래요. 적어놔야지 이런 건. 자, 이 친구는 전향력이야. 힘이에요. 힘. 자, 그러니까 이게 전향력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람이 이 전향력의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니은이 만약에 기압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형태로 아마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기압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향력과 등압선의 분포 옳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바람 방향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바람이야 라고 이야기할게요. 오, 그럼 바람이 불었어? 그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했네요. 아, 자, 그러면 이게 남반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불면 반대표로 누구?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겠고요. 마찰력이라고 적을게요. 마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압 경도력이 중요한데요. 바람은 사실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일단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마찰력이 없을 땐 나란하게 갔지만 마찰력이 있게 되면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기압이 높고 낮으니 기압 경도력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기압 경도를 전향력, 마찰력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 수 있나요? 이렇게 불 수 있지는 않죠. 세 개의 힘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합쳐서 거의 합력이 0 나오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안 돼요. 그럼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되나요? 아, 이렇게 불어야 되겠군 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람 방향이면 기압 경도력은 어디로 향할까요? 라고 했을 때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바람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니은이 낮은 거예요. 자,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게 되겠다? 그렇죠.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되겠고요. 반대편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바람이 부는 반대편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전향력과 마찰력을 합쳐서 기압 경도력과 거의 같은 힘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역, 니은일 때 기역이 높아야 돼요. 자, 기역이 니은보다 기압이 높아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 걸로 봐서 이 지역은 현재 어느 지역? 북반구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는 남서풍이 붑니다. 자, 이쪽에서 불게 되죠. 북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동풍이 불어야 돼요. 남서쪽으로 간다고 남서풍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니는 틀린 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P의 공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기압 경도력, 전향력, 마찰력, 요 세 가지가 될 텐데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야죠. 지금 현재 기압 경도력은 마찰력이나 전향력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만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을게요. 마찰력. 이렇게 합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거 기압 경도력과 요거 길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기압 경도력에 해당하는 그 힘의 크기는 마찰력보다도 크고요. 전향력보다도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이 작다라고 얘기한 디귿은 어때요? 틀린 보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답이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11번은 중력 이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북반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하 구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북반구의 지하 구조. 자, 보니까 왼쪽은 남쪽이고요. 오른쪽은 북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 북극이 나오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적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위도, 고위도. 아, 표준 중력이 이쪽이 크다라는 거 해주면 돼요. 자, 지하 구조. 나는 가에 따른 중력 이상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나오네요. 그죠? 자,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실측된 그 값 자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여기가 중력이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와 B에서 우리가 비교해 보건데 A가 고밀도일 거야. B는 저밀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주게 되면 아마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보다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중력 이상이 플러스. 실제로 이 지역의 중력이 좀 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역. 표준 중력은 기역 지점에서가 니은 지점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은 틀린 거 아시겠죠? 표준 중력은 이렇게 지하 밀도와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와 관련된다고요? 위도와 관련된 값이에요. 표준 중력. 표준 중력은 계산값이에요, 사실은. 계산된 값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한 거냐면 지구가 타원체로 되어 있고요. 자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냥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요. 계산한 중력 가속도 G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함수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위도 값을 집어넣으면 중력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다. 표준 중력 커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실측이 크네 동그라미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틀린 보기 되겠고요. 밀도는 이렇게 됩니다. 자, A, B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 C는 넣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A와 B 요 영역에 모두 C를 넣었다면 C로 다 채워 넣었다면 자, 밀도를 다 균일하게 만들었다면 아마도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A를 넣었더니 O 위로 갔다고요? 그럼 C보다 큰 거죠. 그 C가 들어갈 자리에 B를 넣었더니 중력이 작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계산치보다 작게 나왔죠. 왜? B가 밀도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A, C,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 B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의 밀도가 만약에 현재보다 커지게 된다면 조금 더 동일한 공간 안에 부피 안에 더 많은 질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질량은 만율력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하면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더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 중력 이상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실측값의 표준값을 빼는 거고요. 실측값이 커지게 되니까 중력 이상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력 이상은 커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고요. 다음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암흑 성운에 관련된 건데 관측한 파장을 조금 다르게 갔어요. 한번 볼게요. 감안하는 암흑 성운의 가시광선 영향과 적외선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별이 하나 조그만 게 이제 보이거든요. A별까지의 거리는 성운보다 멀다. 성운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성운에 의해서 일단 방해를 받았어요. 성간 소광과 성간 적색화가 나타났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일단 순서 없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순서를 정해 주셔야죠. 암흑성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성간 물질, 성간 티끌 같은 경우가 성간 소광을 일으키면서 어둡게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자, 근데 암흑성운은 어둡게 만든다라는 건데 모든 파장에서라기보다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자, 성간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광선 영역의 소광을 조금 크게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정말 어둡게 보이게 돼요. 자, 이 친구가 뭐냐면 가시광선 영상이에요. 그러면 적외선 영상은 뭔가요? 라고 하면 적외선 영상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더 깁니다. 자,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 많이 소광시키는 그 입자들이 좀 다른 파장에서는 덜 소광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은하의 구조를 파악할 때 21cm 전파라는 걸 썼잖아요. 정말 파장이 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간 티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군데군데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배경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파장으로 관측한 적외선으로 지금 관측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해 놓고 보는 거죠. 가시광선 영상은 나입니다. 예, 많이 어두워진 걸 확인하면서 가주시면 되게요. A에는 색초화가 나타날 것 같아. 별 A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간 소광과 성간 적색화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죠? A별. 자, 별 A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앞에 있는 성운을 통과하게 되면서 성간 소광 어떻게 된 거죠?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원래 밝기보다. 그 다음에 성간 적색화. 성간 적색화. 붉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붉음이 빨간색이 추가된 게 아니라
푸른빛, 파장이 짧은 푸른빛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붉게 변하게 되는 거고요. 성간적색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고유한 색지수가 있을 텐데 B 빼기 V라고 하는 것이 고유한 색지수보다 커지게 돼야 돼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뭐라고요? 초과라고 하는 거예요. 색초과. 색지수가 커졌어. 색초과. 그래서 A라고 하는 별은 현재 관측해 보게 되면 원래보다 붉게, 원래보다 색지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색초과가 나타났어.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암흑성운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요. A의 겉보기 등급은 작아지게 된다. 자, 이 친구가 뭐랬죠? 소광을 만들어냈고요. 소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됐죠? 원래보다 커지게 됩니다.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커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운을 싹 없애버리게 된다면 이 등급, 겉보기 등급이 그러니까 밝아 보이는 거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작아진다 라고 했고 디귿 맞는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답 5번. 그렇죠.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용을 잘 모른다면 풀기 힘든 그런 물음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누춘군, 기역과 니은을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누춘군이야. 조선 누춘군, 평안 누춘군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요거 풀 수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어느 지역인지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가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번 참에 여러분들이 A와 B와 C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체 구조가 앞에 있어요. 우리 제일 먼저 이 한반도의 지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육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낙림 육계도 있고 경기 육계도 있고 영남 육계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A와 같은 경우가 지금 뭐냐면 경기 육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분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분지. 그래서 이제 경상분지가 되겠고요. 경상분지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될 거는 중생대 때 경상누춘군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돼야 됩니다. 자, B는 태백산분지라고 하게 되고요. 이 태백산분지는 고생대 지층이 주로 분포하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구조의 일부, 나는 지체구조 A, B, C 중에 어느 하나에 분포하는 두 누춘군 기역과 니은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누춘군인 것 같은데 둘 다 A에 있거나 혹은 B에 있거나 C에 있거나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주로 석회암이 분포하고 삼엽충과 필석이 보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엽충 하면 떠오르는 건 고생대. 자, 그러니까 고생된 것 같아요. 여기도 볼게요. 석회암사 무염탄이 나오고요. 방추충 고생대 후기의 표준화석들이 되겠죠. 양치식물 고사리도 나왔네요. 자, 요건 어디요? 고생대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 누춘군이 되겠고요. 이 친구가 누가 되겠죠? 평안 누춘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생대 지층들은 주기 어디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 B죠. 태백산 분지. 그 다음에 저기 평남, 저기 북한 쪽이죠. 저 지역 평남 분지 하게 되면서 저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어쨌든 이 누춘군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고생대 거고요. 다 B에 존재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살짝 시기 얘기해드렸죠. 이거 주로 중생대 경상 누춘군이야. 이런 데는 A 경기 육계니까 주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의 두 누춘군은 B에 분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체 구조를 조금 아셔야 풀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고생대 거다라고 해야 되면 고생대는 강원도 쪽이었지. 맞아. 그럼 B 이렇게 이제 선택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도요. 지체 구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해성층과 육성층이 모두 나타나는 거죠. 조선 누춘군은 주로 해성층. 자, 고생대 말에 가게 되면 평안 누춘군이 나오게 되고요. 평안 누춘군과 같은 경우는 하부에는 해성층, 그 다음에 위쪽에는 육성층. 그리고 뭐 여기 방추층은 물론 바다에 사는 친구지만 고사리, 양치식물, 육지에 사는 친구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육성층, 해성층이 모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나타나는 것은 니은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기역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은 기역보다 먼저 형성이 됩니다. 조선 누춘군 다음에 평안 누춘군이죠.
기억이 먼저.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자, 14번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을 해봐야 될 것이냐. 케플러 법칙이죠. 자, 케플러 법칙이고요. 요게, 생각보다 좀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4번이. 물론 조금 어려운 게 있긴 있었어요. 이걸 이제 태양계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럼 발련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틀린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아마 이거 못 보셨겠죠? 어느 외계 행성계의 행성 P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태양 질량이 아닌 거예요. 태양 질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궤도 긴반지름이 4A니까 주기는 8년 나와야 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외계 행성이고요. 공전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P가 P1에서 P2까지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1에서 P2까지 공전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럼 여기도 2년이고 8년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면적 속도로 따지셔야죠. 면적으로 따지셔야 돼요. 이 길이, 타원 길이로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자, 면적을 따지기 위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P1, 자, 그럼 2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궤도 긴반지름 4AU라고 했고요. P2에서 공전 속도는 P1에서보다 빠르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천천히 됐고 여기는 빠릅니다. 자, 여기가 긴반지름 축이죠. 자, 그러니까 4AU가 긴반지름이라고 했죠. 장축이 되겠고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초점은 어디쯤? 그래, 여기쯤 혹은 여기쯤 있어야 돼요. 두 지역 중에 한 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그 중앙에 별이 여기 있다면 여기가 근 1점이 되겠고요. 원일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제일 빨라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여기서 느리고요. 여기서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태양, 별이 되겠죠. 중심 별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위치에 있어야 여기가 제일 빠르고요. 저기가 느리고요. 점점 오면서 느려져야 되는 상황, 빨라져야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면적 속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요만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요게 2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년 안 걸려요. 그죠? 이게 똑같이 2년 안 걸려요. 여기 2년 딱 걸립니다. 그럼 합이 얼마? 8년이 안 걸리고요. 적어도 4년보다는 길게 걸리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기는 아니에요. 4년보다는 좀 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년보다는 짧은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P의 공전 주기는 8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동그라미. 아마 우리 틀린 친구들은요. 이거 태양으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8년이지 라고 하고 푼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억 8년보다 짧습니다. 맞는 보기. 공전 속도는 P2에서가 P3보다 빠르다. 자, 여기가 가장 중심별과 가까운 지역 가장 빠른 속도로 가야 됩니다. P2가 빠른 게 아니라 P3에서 빨라야 돼요. 틀린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4배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요. 주기 나왔죠. 궤도 긴반지름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두 천체 질량의 합은 공전 주기의 제곱,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길이는 AU 단위가 되게, 시간은 연 단위가 되게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A는 4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4부터 한번 봐요. 4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다 4를 넣으세요. 여기 주기에다 4년 넣어야 되고요. 4의 3승, 4의 제곱, 그럼 4죠. 자, 요거 딱 하면 뭐예요? 4 태양 질량 4배 딱 나와요. 8을 넣어볼까요? 4의 3승 8의 제곱 1 넣습니다. 태양 질량 1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걸로 보건데 중심별의 질량, 이게 행성이니까 뭐 질량 거의 무시해버리게 되고요. 여기 사이, 그러니까 4에서 1 사이, 요거 포함하진 않아요.
자, 4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4년보다는 길어야 돼, 적어도. 8년보다는 짧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1에서 4 사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태양 질량 4배보다 크다라고 해버렸죠. 그죠? 틀린 보기가 되겠죠. 4배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어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뭔가 편서풍 파동의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편서풍 파동의 느낌인데요. 잘 문제를 또 읽어봐야 되겠죠? 남반구 중위도에서. 남반구예요. 자, 북반구처럼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5520, 5460, 5400. 500 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요? 기압이 높은 쪽, 수평으로 따졌을 때, 수평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고도를 따졌을 때 이쪽이 기압이 높고요. 이게 기압이 낮은 쪽이 되게 됩니다. 동일한 고도로 따졌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높고 낮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느낌 드는 거 맞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게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성 경도풍이에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반시 방향.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기압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기압 마루가 되는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압 고래에 해당하는 쪽이고요. 바람이 이렇게 도는 거 맞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남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 자, 저기압성. 북반구와 반대죠, 그죠? 북반구와 반대요.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저기압성, 시계 방향이 고기압성이었지만 남반구에는 이제 반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우리 푸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남반구 중위도, 서풍계열의 직윤풍 또는 경도풍이 불고 있는. 자, 지금 보니까 A와 같은 경우는 경도풍이에요. 저기압성 경도풍. 고기압성, 아니, 여기도 저기압성이네요. 죄송해요. 저기압성 경도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는 직선으로 가는 걸로 봐서 직윤풍. 이렇게 이제 불고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이제 불고 있고요. 500 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A, B, C에서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같고, 자, A, B, C.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다 동일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위도는 같습니다. B와 C는 위도도 같아요. 그럼 위도도 또 비교해줘야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A에서 고기압성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틀렸죠. A에서는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성의 경도풍이 불어야 됩니다. 기억 틀린 보기. 그 다음 두 번째. 풍속은 누가 빠른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기압 경도력 같고요. 전향력도 같습니다. 자, 근데 B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죠. 기압 경도력이요. 자, 경도력과 그 다음에 누가 같죠? 자, 전향력이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직윤풍이에요. 근데 C는 한번 보세요. 기압 경도력이 어디로 향하나요?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죠? 전향력은 어느 쪽으로 향하나요? 자, 기압 경도력. 전향력은 이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야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힘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C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압 경도력이 크다. 누구보다? 전향력보다 크다. 자, 그런데 둘은 기압 경도력은 같다. 그죠? 기압 경도력 같아요. 그러니까 자, C 저기압성 경도풍에 해당하는 전향력의 크기가 작군요. E, V, 오메가, 사인, 위도도 같고, 그죠? 오메가 지구 자전각속도 바뀌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작아야죠.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저기압성 경도풍은 직윤풍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동일한 기압 경도, 동일한 위도라고 했을 때, 다른 조건 다 동일하게 맞춰줬을 때 가장 빠른 게 고기압성, 그 다음에 직윤풍, 그 다음에 저기압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저기압에서 남반구에서도 성립하나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니은 맞는 보기.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C에서 등고면을 따라서, 자, 여기서 등고면이라 함은 500헥토파스칼 그게 아니라 그냥 고도가 같은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C에서 말이에요. 동일한 고도에서 쫙 뭐 이게 5,460m니까 5,460m 고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게 된다면 기압이 커질 것 같아. 그렇죠. 자, 여기가 기압이 높은 쪽이고 여기 기압이 낮은 쪽이에요. 자, 이런 거 생각하라 그랬죠. 5,520m, 5,400m가 있으면 어떤 걸 생각하라고요? 요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예를 들어서 5,520m, 5,520m를 가야 500헥토파스칼이 등장하는 거야. 이게 5,400m를 가야 500헥토파스칼이 등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북쪽으로 갔을 때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는 거 맞니? 그렇죠. 여기 500헥토파스칼이 있고 600, 700, 800, 900, 1000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기압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도 그냥 기압 경도를 어디로? 남쪽으로 그냥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압이 높아진다.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우리 동해예요. 어느 날 동해에서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나? 라고 봤더니 수온입니다. 지금 현재 수온을 나타내고 있네요. 수온이 급변하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좀 보이고요. A, B, C가 있는데 B 지역 쪽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동일 위도에서 수온, 연직, 분포, 해수면을 표시하지 않고 나타낸 것이다. 해수면을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주시는 거고요. 단 400m 수심에서는 여기에서는 압력은 일정하고 밀도는 수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수온이 높은 지역은 밀도가 작아.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압력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B 지역이 전반적으로 수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많이 팽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해수면이 B 쪽이 가장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압 경도력이나 혹은 전향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해수면의 높이는 A, B, C 중에서 B가 가장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지역류의 유속은 B와 A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B보다는 A 쪽이 지금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서 그 밀도 차이, 수온 차이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게 돼요. A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렇게 좀 그 수온이 급변하는 층의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요거를 따지게 되면 요 지역에서 이렇게 좀 높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다시 정확하게 조금 그려보면 이제 선생님 여기는 이제 B가 높을 거야라는 정도만 이렇게 그린 거고요. 다시 한번 그리다 보면 여기서 되게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A 쪽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완만하게 스스스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두 개의 해수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있죠?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있고 밀도가 로우 1이고 여기가 로우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 밀도가 급변하는 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가 되게끔 해수면의 경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해수면의 경사도 심해지게 돼요. 근데 밀도가 급변하는 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있나요? 자, 여기서 밀도가 급변하는 층은 얘네들이죠.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얘네처럼.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랑 연결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요거 강조했을 때 요런 거 있었죠? 여기 H1과 H2가 있을 때 H1과 H2의 비율도 꼭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앞에 복습. 자, 다시 돌아갈게요. 니은
지역력의 유속은 B 지점에서가 A 지점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A 지점이 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수압경들이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A 지점의 해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은 동쪽이다. A 지점은 지금 수압경도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해수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전향력은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전향력의 방향은 동쪽이다. 이렇게. 동쪽이 어디냐고요? 여기 경도 나와 있죠? 이렇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 기역과 디귿.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17번이고요. 요거는 우리 행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자, 행성. 그런데 잘 읽어볼게요. 어느 기간 동안 지구로부터 행성 A와 B까지의 거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와 B인데 지금 A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B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는 외행성이고 하나는 내행성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냐고요? 자, 오른쪽에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요거는 일단 외행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그맣게 내행성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구가 이 주위를 지구 위치도 잡아야겠죠?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S라고만 적을게요. 선, 태양. 여기가 지구. 지구니까 E라고 적을게요. 자, 보시면 지구와 태양이 있죠? 자, 지구, 태양이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게 1AU예요. 그러니까 내행성은요. 아무리 움직여 보아야 2AU보다 먼 곳에 갈 수 없어요. 자, 여기 왼쪽 이 자료 보시면 B라고 하는 친구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원위치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2AU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저 내행성이라는 얘기죠. 자, B는 내행성이고요. A는 지금 2AU 넘어가죠. 자, 뭐냐면 지구가 있는데 여기 그러면 동일한 길이 여기까지 땅 하면 2AU보다 먼 곳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외행성이네. A는 2AU보다 먼 곳에. 자, 이렇게 이제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1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내행성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1번 틀린 보기 되겠죠? A는 외행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1, T2. 자, T1에서 T2 기간 동안에 남중 시각은 B가 A보다 빠르다. 자, B부터 한번 볼게요. B는 내행성입니다. 내행성이고요. 지금 지구와 이 행성까지의 거리를 보면 T1에서 T2 사이에 점점 가장 가까워질 때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T1, T2 기간에 내행성은 가장 가까운 내합 위치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한번 볼게요. A는 가까워지긴 해요. 근데 1AU. 1AU면 한 저 정도 지구와 외행성까지 거리가 되니까 가까워져야 돼요. 상대적으로 외행성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행성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까워져서 1AU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워질 때 여기가 이제 충일 테니까 아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중하는, 자,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중하는 시각은, 자, 이 친구는 남중하는 시각이 오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전이 될 것 같아요. 뭐 오전 만약에 여기 있다면 오전 한 7시, 8시, 9시? 6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오후에 2시, 3시 이때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빠른 건 누구? 외행성 A가 되겠습니다. B가 A보다 빠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틀린 보기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B는 T2일 때 가장 밝습니다. 내행성이죠? T2. 내합이죠? 여기서 가장 밝을까요? 아니죠. 이때는 거의 빛나는 부분이 없죠. 위상으로 생각하면 삭의 위상이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밝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금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최대 이각 안쪽에 초승달이나 금달에서 가장 밝게 보이게 되겠고요. 수성이라고 했다면 아마 저기 뒤쪽에 외합 쪽 부근에서 가장 밝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적어도 내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T3일 때 B는 태양 서쪽에 위치합니다. 자, T3.
T3, T3, T3. T3일 때 B 내행성이 되겠죠. 자, 어디로 갔어요? 그쵸, 여기까지 왔어요. T3면 그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 가장 지구랑 먼 곳이 어디예요? 외합이죠. 자, 그러니까 B는 여기가 어디? 내합이고요. 여기가 외합이기 때문에 내합과 외합 사이 여기 어딘가에 가 있어야 되겠고요. 서방 이각에 위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럼 5번 틀린 보기겠다. 그지? 자, 5번 볼게요. T3에서 T4 기간 동안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 동안에 기간의 2배는 A의 공전주기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가 뭐죠? 충이 되겠고요. 가장 멀리니까 합이 되겠네요. 오, 그러니까 합에서 합까지, 충에서 충까지의 시간이군요. 2배를 했으니까. 그럼 이 공전주기인가요? 아니죠. 회합주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회합주기와 공전주기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죠? 틀린 보기 되겠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우리 지각 평형설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뒤쪽 부분 18번 정도 와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집중력이 떨어진 채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림가는 호수가 있는 어느 지역에서 물질의 분포의 연직 단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난은 뭐냐면 이 호수에 퇴적물이 막 유입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H3만큼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단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와 나는 지각 평형을 이룬 상태이고 등 압력면 보이시죠? 여기서 압력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등 압면까지의 두께는 같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우리가 좀 세워야겠다. 자, 어떻게 세우냐면 일단 두께가 같아요. 그러니까 30, 70, 30, 70. 별로 고민할 필요 없네요. 그죠? EH1과 H2라는 거 같고 H1과 H3 얘네만 같으면 되겠네요. 자, EH1 플러스 H2가 뭐와 같습니까? H1 더하기 H3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이 같아요. 자, 압력이 같으면 동일한 친구는 일단 제거하도록 할게요. 누구 제거할 거냐면요. 2.7의 밀도로 30kg, 2.7의 밀도 30kg. 요거는 뭐 굳이 계산해서 갖다 어차피 양쪽 변에서 나눠 떨어질 테니까. 자, 3.0의 밀도로 70kg, 3.0의 비로 70kg. 요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H1이 두 개 있으니까 H1, H1 이렇게 갈게요. 오, 1.0의 밀도로 H1, 1.0의 밀도로 H1 여기까지는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려해줘야 될 건 뭐냐면 요거 고려해줘야 되겠네. 요거랑 얘가 만드는 밀도와 그다음에 이 친구 밀도 같아야겠네요. 자, 한번 그래서 이제 봐주시면 이번에는 H1 1 곱하기 G 곱하기 G는 생략해도 될까? 생략하지 말게요. G 곱하기 H1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여기 3 곱하기 G 곱하기 H3 한 것과 뭐가 같아야 되나요? 2 곱하기 G 곱하기 H3 여기 죄송해요. H2죠. 이렇게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H1 더하기 3 H2는 2 H3. 자, 이렇게 되는 이제 두 개의 식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보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적물의 유입으로 지각이 침강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맞아요. 퇴적물이 유입이 되게 돼요. 자, 퇴적물은 지금 현재 보시면 물보다 밀도가 큰 친구가 되겠고요. 이 친구가 들어와서 어떻게 지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각이 내려가고요. 30, 70 이렇게 멘틀 이렇게 내려가고 H2에 해당하는 양만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쭉 내려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H2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침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H3는 H2의 2배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식 하나 여기 있고요. 그죠? 이렇게 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볼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H1 없애버릴게요. 좌변으로 넘겨서 H1 더하기 H2는 H3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 1번식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 2번식이라고 했을 때 2 빼기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2 빼기 1을 해버리게 되면 H1 없어지고요. H2, H2, 3H2, 3H, 그냥 1H2, 그럼 2H2, H3, 2H3, 1H3, H3. 그러니까 H3는 2H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질의 유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호수물이 모두 얼면, 물이 얼어버리면 물론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질량이 변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에 해당하는 밀도를 가진 물이 있는데 얼게 돼서 얼음이 돼서 예를 들어서 0.9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얼마만큼 늘어나게 됩니까? 그만큼 부피가 질량은 변화 없으니까 0.9분의 1 H1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변하겠지만 질량은 변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호면이라고 한다는 이 친구가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모호면은 얕아진다? 아니요. 그대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대기의 안정도가 되겠고요. 단열 선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단열 선도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 단열 선도를 좀 잘 해석해주고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면 막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림은 지상에 위치한 H1 구간에서 기층 전체가, 여기 있는 기층 전체가 천천히 단열 상승하여 H2까지 올라가는 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A'로 간 거고요. B가 B'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단열 선도에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마 요것만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A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요? B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선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자, A에서 보세요. 그냥 건조단선으로 쭉 따라서 갔을 때, 건조단을 따라갔을 때 A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A가 완전히 포화됐다고 생각하고요. 포화 단열선, 수분 단열선이죠. 따라서 쭉 간다고 만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자, A 아마 도달할 때는 포화됐겠죠. 당연히. 출발할 때는 건조겠죠. 그러니까 A는 아마도 올라올 때 이 점선 있죠. 점선과 나란하게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을 쭉 그을게요.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A'에 도달할 때는 A에서 출발할 때는 포화되지 않았겠죠. 건조한. 그래서 건조 단열선 따라서 가겠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점이 등장하게 되겠고요. 이 점이 바로 A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의 상승 응결 고도인 거죠.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분 단열선 따라서 올라간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B. 자, B가 건조 단열선을 쭉 따라간다고 B를 만날 것 같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수분 단열선을 따라간다고 만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둘이 어때요? 가다가 어디선가 만나야 돼요. 근데 요거는 보조선이 다 있어서 편하다. B는 이렇게 쭉 따라서 가다가 여기까지 딱 가면 될 것 같아. 가다가 여기서, 자, 요거 수분 단열선 보이시죠? B'을 지나는, 자, 요 선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리고 B는 여기가 뭐가 된다? 상승열고도 되겠다. 그러니까 B는 상승열고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가니까 500m, 하나, 둘, 셋, 1500m 정도가 상승열고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500m가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어 A에 있던 공기의 상승 응결 고도는 1km보다 낮아요. 그럼요. 낮죠.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의 상대 습도는, 자, 상승 응결고도가 낮다는 얘기는 기온과 이슬점이 상당히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습한 거예요. 상대 습도 높은 거고요. 여기는 1.5km나 올라가야 응결이 일어나는 거죠.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되게 큰 거고요. 상당히 건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 습도를 얘기하자면 아마 A가 높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낮아요 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H2 구간에서 기층의 안정도는, 자, 현재 기층은 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딱 모여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 공기 덩어리는 완전히 포화된 공기입니다. 그죠? 포화. 그러면 포화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공기는 변하게 되겠고요. 기온선은 상당히 누워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불안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정도는 불안정.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춘분날 0시부터 6시간 동안 관측한 별 A와 B의 방위각과 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춘분날. 자, 춘분날 0시에서부터 6시 사이, 06시 새벽이죠. 이때 관측한 모습이고요. 별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별 B는요, 지금 방위각을 보면 이게 정남쪽이죠. 그죠? 정남쪽. 자,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270도가 서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측한 거고요. 방위각 북방구 기준이고요. 지금 0도 기준으로 북쪽이고 이렇게 빙글 돌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북방구거든요. 자, 그러면 별이 여기서 시작을 하여 이렇게 일지운동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북방구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별의 일지운동은 반시계로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아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한번 볼게요. 이날 0시 A는 북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 A는 북, 동쪽 하늘에서 보여야 돼요.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에요. 기억,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B의 적경은 12시보다 크다. 자, 보세요. 이날 0시에 춘분날 0시. 자, 한번 볼게요. 남중하는 천체의 적경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12시가 되겠습니다. 자, 춘분날 태양 적경이 0시니까 완전 반대편 12시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B가 지금 이날 0시라고 했으니까 이때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0도 보이시죠? 정남쪽이에요. 정남쪽. 요 지역에 걸려있는 별이 지금 뭐라고요? 12시예요. 근데 적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됩니다. 12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림. 이렇게 있을 때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를 정남쪽이라고 할게요. 정남쪽. 방위각으로 치면 또 180도. 근데 지금 자정 밤 12시에 이 B라고 하는 별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천구의 적도 약간 위쪽에 있겠네요. B 약간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가 적경이 12시, 13시, 13, 14시. 그러니까 B는 12시보다 적경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서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와 B의 적위 차는 20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위 차이가 20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B가 지금 가장 고도가 높을 때 고도가 얼마예요? 70도잖아요. 70도. 자, 근데 A는 지금 얼마예요? 50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위 차인가요? 라고 하는데 방향이 완전 반대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구를 조금 그려놓고 보자면 이렇게 지표면 관측자 기준으로 그렸을 때
자, 여기를 북점으로 잡을게요. 왼쪽을 N, 북점, 방위각 0도, 이게 남점 S, 방위각 180도 이렇게 잡고 있을 때요. B가 가장 고도가 높을 때는 자, 이거 천정이니까 Z라고 쓸게요.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각도 얼마 남았냐면 요거 20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A가 가장 고도가 높을 때는 얼마까지 올랐어요? 50도. 이게 얼마 남아있어요? 자, 이게 40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 차이가 얼마냐면요. 이 친구는 뭐 거의 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도 정도 차이 난다. 왜냐면 청구의 적도가 아마 요렇게 좀 남쪽, 요렇게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이잖아요. B라고 하는 별의 일주권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A라고 하는 별의 일주권을 그리면 여기 가장 높은 고도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도, 그래서 20도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자, 니은 하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방금 이제 푼 우리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있잖아요. 혹은 조금 시간을 더 추가해서 푼 문제들, 조금 부족한데 풀린 문제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잘 풀어주시고 수능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